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 뿐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리 준비시켰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26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JTBC에 저에 대한 사실과 기억은 이날 진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니 참고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진술서가 자신의 최종 입장이라는 겁니다. 임 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지난해 7월 15일 경북 소방본부에서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오전 7시 22분 박모 소방정에게 지원 요청을 받았고 오전 7시 반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분 단위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의견을 별도로 적었는데 사령관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재난지원 가능성에 대비해 출동 태세를 유지하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실종자 수색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와 과업을 지시받거나 전달받지 않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시도 없었지만 사단장은 통찰력을 발휘해 취임 이후 최초로 비상소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부하들에게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은 사령관도 문제, 매뉴얼도 문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자신만은 통찰력을 발휘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형 만기일인 7월보다 2달 일찍 다음 주 화요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1,14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5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월엔 부적격, 지난달엔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수는 정보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원래 형기는 오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나면 최 씨는 재수감된 지 299일 만인 오는 14일 출소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로 통하는 김미영 팀장. 이 이름으로 사기 범행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전직 경찰 박모 씨입니다. 3년 전 필리핀에서 붙잡힌 뒤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이달 초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최강일 PD입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이끌었던 박모 씨. 9년간의 국제 공조 수사 끝에 2021년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이잖아요. 워낙에 더 중요하기도 하고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보니까 꼭 좀 검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국내 송환을 기다리던 중 박 씨가 현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사실상 범죄를 만들어 송환을 지연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필리핀 현지 내에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거죠.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쪽에 쉽게 애들 돈 몇 푼 주고 만들 수 있으니까 케이스를. 한국에 송환되면 중형을 피하기 힘들었던 박 씨는 재판을 앞두고 현지 교도소에 이감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3년간 국내 송환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초 박 씨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겁니다. 박 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으로 2008년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3명과 손잡고 김미영 팀장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검거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반응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알려진 피해액만 약 80억 원, 범죄 추정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검거 당시 박 씨의 정보를 제보한 복수의 현지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해외 도피 사범 중 허위 고소로 장기간 소환을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탈옥까지 이어진 경우가 박 씨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박 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술만 마시면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등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1년 동안 100번가량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면 왜 안 되냐고 거꾸로 묻곤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40대 남성이 기억이 없다며 식탁에 앉아 손사래를 칩니다. 답답해하는 상대는 경찰입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내가 보니까 투신 자살을 하려고 주사를 맞아가 죽을 계획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이 남성 상습범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허위 과장 신고를 95차례나 했습니다. 이런 짓을 시작한 건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고 때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뒤부터입니다. 앙심을 품고 술만 마시면 전화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 여자친구가 나를 때린다 등 거짓말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이게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 현장 출동을 안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실제 경찰이 필요로 하는 중요 신고는 출동하지 못합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 달려온 경찰관에겐 왜 왔느냐고 태연히 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7일부터는 거짓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